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료구조 및 실습 교과의 첫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자료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때 사용할 빅5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을 통해 추상 데이터 타입과 자료구조의 차이점을 이해하여야 하고 주어진 알고리즘의 성능을 특히 시간 복잡도를 빅5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처리할 양도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즉,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입력받아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이전에 입력받아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에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형태로 표현되어 소프트웨어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가 표현되고 유지하는 형태가 소프트웨어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구조를 학습해야 합니다. 자료구조의 학습을 통해서 주어진 데이터,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에 내부적으로 표현되고 유지되는 형태는 보통 사람이 해당 데이터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나이라는 데이터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 나이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인간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서양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면 1살이 되고 연도가 바뀌면 일씩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나이는 양의 정수 데이터입니다. 또 사람의 수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값 이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 이 정도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을 만들게 되면 그 게임에서 그 캐릭터들의 나이를 제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범위가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그런 게임과 같은 응용에서도 음수 나이 이런 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나이는 양의 정수 데이터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 나이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수업에서 사용할 언어는 C++입니다. 그러면 C++에서는 사람 나이를 표현해야 된다. 양의 정수 데이터이다. 그러면 int라는 타입을 가지고 보통 나타낼 것입니다. C++의 int 타입은 signed, unsigned 두 종류가 있습니다. signed이면 그 범위가 마이너스 이 값에부터 플러스 이 값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int는 4바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이 범위를 가지게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범위보다는 큰 범위를 가진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 나이이면 int보다 적은 short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int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int 데이터는 10진수로, 이런 10진수로 컴퓨터에 저장돼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는 다 모두 2진 데이터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의 보수라는 특별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 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컴퓨터가 이 사람 나이를 int로 표현했을 때 그 안에서 사용되는 어떤 방법이나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 고려하지 않으면 나이 데이터가 음수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논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사람 나이를 유지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나이를 수정하는 메소드가 setAge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하면 이 메소드는 int라는 매개변수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에 전달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는 우리가 원하는 범위하고보다는 훨씬 크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사용하면 안 되는 범위의 값들도 항상 이 함수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값의 범위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값의 범위가 아닌 값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이에 필요한 예외 처리를 우리가 그 함수에 구현해 넣어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까 signed, unsigned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요 데이터, 요 값을 unsigned로 바꾸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또 이 age 값을 unsigned로 바꾸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 int 매개 변수를 unsigned로 한번 바꾼 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전히 호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컴파일러에서 문법 오류로 체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고, 이렇게 호출이 되면 이 매개 변수는 unsigned이기 때문에 -10이 unsigned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unsigned로 바뀌게 되면 아마 대단히 큰 수가 돼요. 대단히 큰 수가 됩니다. 따라서 오류가 다른 형태로 더 증폭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양의 정수만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unsigned를 사용하지 마시고 int, 그냥 signed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signed를 사용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인자가 음수가 들어오는지 검사를 하는 예외 처리를 추가하는 것이 더 강건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유지하는 데이터 타입은 unsigned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자는 매개 변수 타입은 양의 종수가 올 수 있더라도 signed를 써서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게 더 강건한 프로그래밍 방법이지만 데이터들은 유지하는 필드들은 멤버 변수들은 필요하면 unsigned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unsigned를 유지했을 때에는 unsigned와 signed를 비교할 때 C 또는 C++ 비교할 때는 signed 데이터를 unsigned로 바꿔서 타입을 일치시킨 다음에 비교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것이 번거롭다고 하면 signed를 유지할 수 있겠죠. signed로 유지할 수도 있는데 unsigned 유지하면 이 값은 절대 음수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렇게 간단한 사람 나이라는 데이터에 있어서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프로그래밍 많이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익숙해져서 그렇게 많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없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복잡한 세부적인 것들을 매번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 하기가 또 개발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복잡한 세부 사항을 숨기고 좀 더 상위 수준에서 추상화해서 데이터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합니다. 즉 복잡한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좀 더 상위 개념에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제시된 그림처럼 운전하기 위해 자동차 내부 모든 요소의 기능과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부 요소의 특성과 동작 원리를 알면 더 효과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강건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의 종류를 타입 또는 자료 유형이라고 합니다. 타입은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와 해당 값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우리가 어떤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int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제시된 것처럼 4바이트 사인 int의 도메인은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in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은 사칙 연산, 나머지 연산, 그리고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연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각 연산들의 특성들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 나누기 3 이런 정수 나눗셈은
C++에서는 결과값이 1.5가 아니라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산들이 있고 또 그 연산이 어떤 특성이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 타입을 가지고 올바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int는 추상 데이터 타입은 아닙니다. int는 이의 보수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인 타입입니다. 그리고 범위도 제한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수는 원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는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범위의 값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C++에 사용하는 이런 int나 short나 뭐 long이나 이런 것들은 도메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구현 방식과 무관한 데이터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수라는 건 정수가 주어지면 A라는 정수가 주어지면 항상 A-1이라는 값이 있고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 int에서는 요 값이 있으면 요거의 플러스 1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nt는 추상 데이터 타입이 아니다. 자,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으로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은 해당 타입의 변수의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타입. 그러니까 변수의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타입을 원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와 달리 복합 타입은 하나의 타입의 값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는 타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열, 문자열, 구조체 등은 복합 타입입니다. 우리가 자료구조 수업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타입이 복합 타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타입도 있지만 여기서 배열, 문자열은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타입이에요. C++ 경우에는. 하지만 다수의 복합 타입은 라이벌 형태로 원시 타입들 활용돼서 정의되겠고 또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직접 정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타입들을 우리가 자료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료구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구조에 대한 정의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의 차이점을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류, 타입을 우리가 봤을 때 타입을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은 바로 값 타입과 참조 타입입니다. 값 타입과 참조 타입.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에서 뭐 C++나 자바 이런 수업에서는 변수 개념을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변수 개념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시면 int n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int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가 생성이 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컵이 하나, 컴파일러가 그게 실행될 때 준비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 컵에 n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준다. 그리고 이 n 이퀄 10 이렇게 하게 되면 이퀄 10 하게 되면 이 10이라고 하는 값이 이 컵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int 10 이렇게 되면 이런 컵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 타입은 그 변수의 값 자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 타입 말고 우리가 참조 타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참조 타입은 값 대신에 값이 있는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타입을 말합니다.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C++에서는 두 종류의 참조 타입이 있는데 reference 타입, point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reference 타입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또 참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참조 타입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면은 약간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값에 분류해서 말하는 참조 타입하고 실제 언어에서 C++에 사용되는 그 값 타입, 참조 타입, 포인트 타입 요거하고 요 레퍼런스 타입하고 요 참조 타입은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 둘 다 레퍼런스 타입과 포인트 타입은 둘 다 큰 의미에서 참조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타입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추상화해서 그림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컵이 준비되는데 컵의 이름표는 P가 되겠고 이 P 안에 값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n의 주소가 유지되는 거예요. n의 주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은 우리가 이해할 때 C++ 이해할 때는 또 다른 컵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기존 컵에 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R 하게 되면 이거는 R의 주소가 아니고 뭐의 주소예요? N의 주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입이 있을 때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 값 타입과 참조 타입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타입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정수 두 개를 받아 그것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간단하게 언어에서 제공하는 원시 타입인 정수를 가지고 다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원시 타입만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내에 사각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각형의 폭과 높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이 사각형을 면적을 구하는 것 말고 추가로 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형을 그리는 GUI 프로그램이면은 도형의 선색, 선의 굵기, 채우기 색 등 다른 정보도 함께 유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복잡하니까 이 예에서는 폭과 높이만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밑에 제시된 것처럼 요 두 개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사각형 자체를 화면에 이제 표현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사각형이 있으면 요처럼 요 꼭지점의 좌표를 보통
또 필요하게 됩니다. 좌표를. 그래서 왼쪽 위 꼭지점 좌표, 그 다음에 width와 height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 좌표는 이렇게 포인트로 또 추가적으로 구조체로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고 stroke rectangle 포인트 upper left 포인트 lower right 이렇게 두 개의 꼭지점을 유지해서도 우리가 폭과 높이 정보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거기에 대한 답은 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사각형이 있을 때 그러면 사각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항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응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응용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것을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하나의 정보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것을 아우르는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보통 이런 스트럭처나 클래스를 정의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대면 수업을 했으면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실습으로 할 내용이지만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숙제.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하나의 원시 타입만 가지고 나타내기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값을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해야 된다면 구조체나 클래스 등을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를 프로그램 내에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제가 주어진 건 뭐냐면은 포인트라는 단순 구조체를 정해 놓고 클래스, 트라이앵글은 세 개의 좌표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료 구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때 어떻게 구조체나 클래스로 정의할 것인지 이것이 자료 구조라고 또 자료 구조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자료 구조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이런 삼각형을 한 100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 100개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순서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걸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번 수업에서 배양해야 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